정용기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책임을 맡아서 나름 스트레스도 엄청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와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서운하신 점 뭐 있었더라면 이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줍시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뒷모습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서 실무적인 거 꼭 보고 드려야 될 것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중에 국정감사 100서 책자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민부로는 따로였습니다만은 민평론부터 해서 외교안보 분야, 교육 분야, 청년 분야, 여성 사회 분야, 주거 분야, 환경 분야 이렇게 해서 이 각 분야별로 우리 당의 정책 비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정리한 거 합쳐서 자유한국당의 정책 비전 이거를 또 역시 책자로 좀 발간을 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걸고 출범한 저스티스 리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전 의원님들 명의로 당론 법안 발의를 고등교육법 법안 발의를 해서 대입 정시 50%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 사다리 첫 번째 프로젝트였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이 법조인이 되는 길,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세상, 이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 왜 로스쿨에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법조인 양성, 돈이 있는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이거 좀 제발 풀어달라는 이런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 90촌에서 청진기 투어했고요.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문조사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도 했고 지금 법안 성안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스쿨 없애자는 게 아니고 로스쿨 이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사다리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법안이 거의 성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론 발의는 어려울 것 같고 발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게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희망 사다리를 계속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 법안 발의에 동참해 주십사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까지 저도 정치권에 올해 29년째입니다. 단 한순간도 특정을 위한 줄 서고 개파 활동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했고 정책위장 임기 동안에도 국민을 위한 정책 이걸 고민 나름대로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진행해 주시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지금 이렇게 아니, 공개 발언 필요하면 공개 발언 주는 거죠. 아니 원하면 주는 거죠. 여지까지 내용 물어보고 공개 발언을 주고 안 주겠습니까? 아니, 저 왜 그러십니까? 공개 발언 주세요. 저도 구성원의 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 밤잠을 한 잠도 저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부분이 또 나라가 처해 있는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는 장기 독재의 그런 음모로
공수처법, 또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이 부분은 자유당 시절이나 아니면은 독재 시대 때도 없었던 그런 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해서 탄핵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보다도 저는 심한 지금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 상황 속에서 여기 조경태 최고위원님, 김순재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의결한 이 내용은 참이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언론의 그 이유를 밝힌 이 부분 너무나 황당합니다. 모든 원내대표의 연임이 됐든 다음 경선이 됐든 의총의 권한이 있습니다.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비공개로 하자, 김태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막고 있죠. 집을 막은들 이 부분이 밖으로 안 나갑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속속들이 생각할 때 각자 틀리겠지만은 이 문제가 옳다고 봅니까? 이게 살아있는 정당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그런 그 독재, 그리고 국회의장이 함부로 유권 해석을 해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이 부분에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보면은 이 권한이 참 저 어이가 없고 황당한 게, 선거일 공고하는 이 부분을 당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최고위원회 의결한다? 웃긴 얘기. 제가 어제 밤새 잠을 못 자면서 당헌 당규를 수십 번을 봤어요. 수십 번을 보는데 이 절차상에 공고일 그 권한을 준 것은 절차상에 그런 권한을 준 건데, 그 절차상에 권한을 준 것은 뭐냐?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원내에서 서로 간에 날짜라든가 일정 이런 모든 부분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다든가 해서 논란이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애고 당 대표가 공고일을 결정하고 절차를 발표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교 좋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싸워나가야 되는데 화합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당대표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죠. 여러 의원들 의견 듣고 나경원 원내대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마 여기 100몇 명 중에서 원내대표의 국회 전략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불호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러서 연임 문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도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든 간에 말을 듣든 안 듣든 그러면은 절차를 밟아야죠. 자기 권한밖에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회한테 마지막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다시 원점에서 연기를 하느냐,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뽑느냐, 이 부분을 의총한테 넘기고 되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러지 않을 때에는 저는 끝까지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선례가 됩니다. 이건 관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